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the and friends of moon stars. and stars. Now, Now, you are one you are one of of us. us. Welcome. Welcome. 자, 오랜만에 동창 힘없어. 아, 이것도 맘대로 안 되네. 그래, 이 장마가 빨리 끝나야 돼. 죽음 늙어야지. 내가 장안평 스카이에서 뭘 할지 알아가 보냈습니다. 씨발스럽다는 표현은 이 글을 읽고 불쾌했던 모든 분들에게 죄송. 근데 나 그 처녀였던 그녀들에게 그렇게 막말하지 않았어. 그냥 식구들만 읽고 그런 곳이니까 이해해 주려니 그런 소리 한 거지. 그 있잖아, 그 순결에 대한 강박관념과 마왕이 말한 그 결혼하는 사람에게 순결을 선물로 주는 사상이 씨스러웠다는 거지. 또 그런 걸 설득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는 과정도 참 씨스러웠다는 거고. 나 마왕이 말하는 대로 껴안고 같이 울면서 축하도 해주고 그랬어. 이제 와서 말 바꾸기? 그리고 나 포경했어. 장안평 스카이에는 이번 달이 가는 달인데 마왕 말 듣고 안 가기로 했다. 개 깼다. 개돈으로 애인 옷 사주면 좀 그런가? 참고로 9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이고 남는 만 원은 밥값, 택시비. 거기 가면 온몸이 풀어졌다 다시 전신에 알이 배겨서 나오게 되지. 마왕 고마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마왕의 내공은 거의 검성의 그것과 맞먹는군. 자, 검성이나 도제 이런 거는 무협지에서 그 정파의 최고 고수들에게 붙는 그거 아니야. 그 사도의 사파의 고수들에게 붙는 거는 좀 틀리잖아. 나는 호칭이 그쪽으로 좀 붙여줘야 된다니까요. 이 지옥 천혈사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냐고? 경쟁자를 한 명 제거했거든. 장안평 스카이를. 내가 가는 거지. 응? 지난번에 설명했던 뭐 세균하고 막 그런 건데 어떻게 됐냐고? 이 사람아, 걸릴 놈은 어떻게 다 걸리고 안 걸릴 놈은 안 걸려. 다 운이여 그게. 재수없는 놈은 니가 자빠져서 그거 깨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 손님이 좀 줄었는데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화려한 서비스를 받고 와야겠다. 그래서 마누라가 집에 없는 날이 언제더라? 아니야, 역시 낯거리로 쥐두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 및 정거 언닉을. 학교에서 고스티를 입고 방황하는 아해를 발견하다. 오늘 학교에 갔지. 도서관이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말이지. 가서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조이고 학문을 닦고 왔지. 우리 학교 도서관은 1층이 서고야. 근데 학문을 발음하면 학문하고 발음이 진짜로 발음할 땐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조이고 학문을 닦고 왔지. 이게 기억 발음이 똑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나보고 막 뭐라 그랬어. 너는 왜 자음접변이 안 일어나냐고. 한국 사람이 말할 때 자연스럽게 자음접변이 일어나야지. 그 학문은 그냥 학문이라고 발음하면 되지. 그 학문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덕해가지고 그걸 꼭 발음을 해야겠냐고 못됐게. 그래서 그걸 발음하는 게 왜 못된 거냐고 막 싸웠는데 왜 그런지 몰라. 일단 서고에 가서 책 빌려고 해서 58분간 책을 봤어요. 3층에 갔는데 성격상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도록 공부를 못하거든. 거기 안 맞나 봐. 아니면 공부가 체질이 아니든가.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홍길동처럼 1층에 있다가 3층에 있다가 다른 건물을 갔다가 공원에서 외우다가 그 지랄로 하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요. 하여간 각설하고 난 기운이 다한 1층을 떠나서 3층 열람실에 올라갔지.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녀석이 방황하고 다니더라고. 웬 낯선 물체를 상단에 걸치고 다니는데 뒤에는 빨간 글씨로 크롬이라고 써있더만. 고스티더라고. 에휴, 77이 그렇게 존재를 감추라고 하였건을 그리 밝히고 다니고 싶을까. 왠지 모르게 아는 체를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감이 들더라고. 나 열람실에 앉아서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아는 체 해야 된다. 안 돼. 쪽팔리게 뭔 아는 체야. 아마 동생이 입으려고 사는 고스티를 고스티인 줄 모르고 입고 나온 걸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고민 때리다가
말았지 그냥. 도서관에서 알바하던 녀석인데 알바가 웬 클릭질을 그렇게 많이 하나 했더니 학교 컴으로 스타하고 있더라고. 웃긴 새끼. 도서관 게시판에 올려버린 데다. 대전 H대학교 3층 창고 열람실에서 스타하던 알바 청년이 있으면 리플 달아봐. 우리 하는 짓이 늘 그런 거 아니야? 공부 못하는 애들의 공통적인 특성. 첫째, 집에서 공부를 못해요. 꼭 독서실을 끊어줘야 공부를 한댄다. 응? 그리고 꼭 공부를 한다고 도서관을 가야 공부를 한댄다. 엄마 말, 야, 집에서 책상 사줬겠다, 의자 사줬겠다. 아니 집에 징징 짜고 울고 떠드는 애가 있어. 너 공부한다는데 엄마 아버지가 무슨 텔레비전을 고래고래 틀어놓기를 해. 아, 조용히 놔두는데 지방이 있어. 왜 공부를 독서실 가서 해야 되냐? 그 엄마 때랑 우리 때랑 그 틀리다고 그자, 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어? 하지 마? 공부 뭐 지조라고 하는 건데 무슨 뭐 벼슬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엄마가 독서실 끊어주지.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1. 집에서 공부를 여간해서 하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한다라는 거고. 2. 저거 공부하는 게 무슨 벼슬이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큰 소리를 쳐요. 응? 아니 무슨 3개월에 한 번 이 오랜만에 공부 한 번 잡으면 집안이 난리가 나. 엄마 나 공부하는데 이 과일 좀 깎아봐 뭐. 아씨 엄마 책 볼륨 좀 줄여. 공부하잖아 공부. 그러면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아이고 지랄 났네라고 엄마 이렇게 한 방 쏴줘야 되는데 또 공부를 한다니까. 그래. 엄마 줄일게. 끌게. 공부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아니, 공부가 무슨 벼슬질이야. 아니, 잘났어. 집안에 구원자 하나 무슨 미륵보살 떴어. 다 샷다마우스 조용해야 되고. 3.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데 그것도 또 졸라 자주 옮겨요. 독서실 한 달 다니면 옆 독서실로 또 끊어가지고 또 옮기고. 거기는 봉고차가 후졌어. 거긴 총무가 안 예뻐. 무슨 독서실에 물 좋은 데 따지고 앉아서 룸사랑 갔니? 독서실이? 응? 이 독서실은 물이 안 좋아. 물이 좋아야 공부를 한댄다. 패버릴 수도 없고 뭐라 그러니. 독서실을 자주 옮기든가 학교 도서관을 가도 자리를 허벌로 옮겨요. 1층으로 갔다가 3층으로 갔다가. 그러다 어느 날은 심오하게 터득한 듯이 얘기를 한다. 역시 말이야 공부는 교실이 짱이야. 교실이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약간 좀 떠들만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니. 응? 다 가고 나서 어둑어둑한 교실에서 그 형광등 하나 탁 켜놓고 공부할 때 그때 짱이라니까. 라고 얘기해놓고 교실에 가보면 교실에 엎드려가지고 자고 있지. 책상 4개 붙여놓고 2개도 아니야. 4개 붙여놓고 대자로 자요. 공부 못하는 애들 이 공통적인 특성 아니야. 넷째, 행여나 지방에서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책상하고 가구 배치를 열라 옮겨요. 그래놓고 역시 책상이 창문 앞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빛이 들어와야 새벽녘에 동이 훤히 터오는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된단다. 일주일 지났지? 이게 아니야. 책상은 역시 동북향으로 있어야 된단다.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런 건? 가서 책상 또 옮긴다.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단다 이번에는.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 공부한다고 사흘 동안 지 방을 신문지로 도배를 한다? 그 벽지 비싼 거 발라줬더니 왜 신문지 가지고 지랄하냐고 엄마 아버지 아무리 야단쳐도 정신 집중하는데 흑백톤이 짱이래. 신문지가 좋대. 지 방 온 방을 막 신문지로 도배를 하고 거기다가 책상을 동북방에다 놓고서 그 다음에 뭐 하냐고 자빠자 하는 거지. 뭐해 학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지. 이제 뭐 하냐면 매직펜을 하나 사와요. 그런 다음에 신문지로 도배하는 거 있지. 그거를 조금씩 까맣게 다 칠해. 방 전체가 까만색이 될 때까지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몇 번째지? 5번째. 전공법을 부인해. 5번째.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인터뷰, 응?
대입 끝나고 나면 다 나오잖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과외는 받은 적이 없다. 수업 시간에만 집중했다. 뭐 이런 거. 그럼 우리의 특징이 뭐지? 수업 시간에 절대로 수업 안 듣잖아. 미쳤냐 수업 시간에 수업 듣게? 수업 시간에만 안 들었으니 나중에 교과서를 봐도 아무것도 메모도 안 돼 있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가 될 리가 만무하지. 참고서 위주로 공부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참고서 위주야.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는 쳐다본 적이 없어. 내가 잠깐 다닌 적이 있는 그 학교 예를 들면서 공부 좀 잘하지 않았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주관식이 없는 세대였다는 걸 상기해줘. 잘 찍으면 들어가는 거야. 오지도 않냐 사지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운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지? 졸업 못했잖아. 나 참고서 위주지 무조건. 수업 시간에 절대로 안 듣지. 과외 받아봤지. 정말 급하니까 그 없는 살림에 우리 엄마 땡빛을 내서 선생을 하나 붙여주더라. 선생이 이렇게 몇 번 가르쳐 보더니 쥐가 하면 되는데 쥐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얘는 문제가 완전히 공부를 안 한다는 것밖에 문제가 없는데요, 어머님. 뭐가 어디가 막혀 있거나 뭐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요. 어머니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일 때는요. 선생이 도움이 안 돼요. 뭐 그런 양심적인 선생님이었지. 6번째. 수학 시간에는 칠판 안 쳐다보고 무릎 위에다가 영어책 올려놓고 영어 공부한다? 영어 시간에는 무릎 위에다가 머리를 식혀야 된다며 소설책 올려놓고서 소설 본다? 뭐 하여간 모든 과목에 보는 책이 거꾸로야. 수학 시간에 영어 보고 영어 시간에 수학 보고. 그런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잖아. 갑자기 미적분을 지금 보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딱 봤는데 미적분은 개뿔이나 지수로고서부터 안 했는데 무슨 미적분이 풀려. 이제 헤매다가 그 다음에 뭐 한문 시간이 되면 점수 배정도 그다지 높지 않은 이 한문 시간에 아무래도 중요 과목을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맨날 선생한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야. 제 과목 교과서를 펴고 있는 적이 없는데. 7번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를 찾자면 정말 한두 가지가 안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를 찾자 그러면 이렇게 끝도 없다. 이유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런 이유를 듣다 보면 그중에 한두 가지만 들어도 충분히 공부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 맞다. 공부 못하겠구나. 그런데 이유를 캐내다 보면 더 있어. 이유가 끝도 없어. 이 공부 못하는 애들 7번째 특징이야. 더 얘기할 필요 있을까 우리? 그치만 한 가지 남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러다 보면 많이 맞으니까 맷집이 많이 느니까 맷집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맷집은 맞을수록 줄어듭니다. 그거는 권투 선수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맷집은 맞을수록 세지는 게 아니고 맷집은 약해져요. 몸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단지 무감각해집니다. 고통에 대해서. 뭐 여러 번 겪은 고통이니까. 그런 것뿐이지 몸이 받는 타격이나 실제 맷집은 약해진대도. 남는 게 뭐냐면 약간 그래도 삐뚤음하게 사는 애들은 원만해 대인관계. 이 산수 시간에 자연 공부하고 자연 시간에 하다못해 정말 볼 거 없어서 체육 교과서 막 교령 교과서 깨놓고 보고 막 이러던 애들, 뭐 이런 애들 보면 대충 술렁술렁 넘어가고 적당히 설렁설렁 거짓말도 잘 치고 우리 엄마가 바라던 그런 아들상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바라던 아들상이 뭐냐면 100점 공부 잘 하면서 이렇게 꼭 막힌 애보다는 80점만 맞고 이렇게 실렁실렁 거짓말도 좀 잘하고 얼렁뚱땅 잘 둘러대고 담치기도 좀 하고 이런 애가 더 좋다 그랬걸라.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행동했잖아. 그래서 오늘날의 애가 됐잖아. 그랬더니 학교에서 다니면서 애 담치기 하다 걸렸다고 전화가 오고 막 펄쩍펄쩍 뛰면 화내더라. 왜 그러는 거야? 어렸을 때 교육을 자기가 그렇게 시키는 거야.
적당히 설렁설렁 거짓말 좀 치고서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살라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 부모 생물들은 말이야 나중에 말이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정말. 애들 입장에서 사는 게 참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이들 인생이라는 거 참 힘든 거지. 에이. 편안함을 맴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맑은 내일에 꿈을 키우며 살아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넓고 넓은 밤하늘 수많은 별들처럼 우리 모두 다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즐거운 노래 행복의 노래 불러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시간이 그대에게 기억을 빼앗아가고 지금도 지나가는 그 사실도 있고 다시 또 반복되는 삶의 치유질들여져 지금 같은 생각 반복하면서겠지만 슬픔은 그런 몸으로 그대 그 자신 믿고 그리 멀지 않은 꿈을 향해 손을 내밀어 행복은 멀지 않아 우리 곁에 있어 여기 그대가 친구가 해요 모두 다 같이 친구야, 내 친구, 넌 나의 친구야. 친구야, 내 친구, 영원한 나의 친구. 자갈치 마녀인데 꽁돈 20만 원 방금 벌었다. 따르릉 전화가 왔다. 일로 XX 찾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후진하다 후다닥 내려갔다. 근데 아주 예전에 찌그러진 곳을 친 것이다. 그 사람 그 전에 찌그러진 것도 자기가 친 줄 알고 돈을 준다? 이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얼떨결에 돈을 받고 차를 보니까 범퍼에 키스한 줄 알고 있는 거야. 다른 거는 그 전에 친구가 술 처먹고 날라차기 해가지고 찌그러진 곳이었는데 왜 술 처먹고 친구 차를 날라차기 해? 명함 한 장 주고 돌아서는데 응? 경찰이다?
경찰 돈이라 그냥 받았다. 살다 보니 내가 경찰한테 돈을 다 받고 에헤라디어. 그리고 돈은 정확히 20만 원이었음. 장하다 우리 고 쓰시고 경찰을 등쳐먹어? 예,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들 흔히 그러는데 이 변태 잡는 우리 마녀들 이제는 경찰 삥 뜯어먹고 변태 괴롭히고 변태 추행하고 막 변태 울리고 아주 잘들 나가요. 솔로 히스테리인가? 솔로가 된 지 3개월 너무나 외롭다. 길에 팔짱 끼고 가는 연인들 보면 부럽다 못해서 가서 날도 더운데 딱 붙어서 뭐 하는 거야 땀띠 난다 하면서 떨어뜨리고 싶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연인들끼리 느끼한 멘트 날리면 아 지랄 예인병 하나 이러면 채널 돌려버리고 친구가 남친이랑 통화하면 옆에 가서 빨리 끊으라고 괴롭힌다. 며칠 전엔 친구랑 친구 남친이랑 만나 술을 먹게 됐는데 글쎄 그것들이 앞에 솔로인 내가 있는데도 자기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하면서 먹여주는 게 아닌가.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이 나오기 싫다고 개기던 나를 불러놓고 앞에서 연병들을 하는 게 아닌가. 열받아서 포크로 눈깔 확 쑤셔버린다. 그만해라 에? 라고 말했다. 순간 분위기가 친구가 아, 왜 그래 이러면서 웃으면서 나를 쳐다본다. 그래서 넌 내 옆에 앉아. 억지로 옆에 앉아서 술을 먹였다.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남친은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만드는 건데 진짠데 진짜라니까 믿던지 말던지. 남들 멀쩡히 연애하는 데 가서 무슨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래. 자, 우리는 성질을 죽이고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고슴도치가 사실 자기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가서 부비부비 하는 거거든. 이 고양이 예쁜 짓 하는 것처럼. 갑자기 고양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우울해. 하여간 고슴도치는 친한 척 한다고 가서 부비부비 하고 싹 비비고 지나가는데 아따가 씨발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다치잖아. 우리는 친한 척 뭐 평소에 하던 말투대로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빛의 세계 애들은 다친다고. 특히 이 강북 출신이거나 혹은 강남이면서도 강북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강남 애들은 다친단 말이야. 팔학군 애들 심하게 다치지. 일단 강남 애들은 우리한테 다칠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봐. 그것들은 어릴 때부터 가로 세로가 똑같은 동네를 산 애들이야. 여기를 봐도 똑같이 생겼고 저기를 봐도 똑같이 생겼단 말. 얘네가 무슨 융통성이 있겠냐고. 일단 앞뒤 구별이 없는 놈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강남 애들이 앞뒤 구별이 없는. 앞뒤가 똑같이 생겼어. 가령 미아사동에서 미아삼거리 앞에 살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앞에를 보면 수유리 방향, 뒤를 보면 기름동 방향, 명확하게 길이 틀리잖아 생긴 게. 근데 강남 살면 왼쪽 오른쪽 길이 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씨파. 내가 처음에 면허 따가지고서 강남에서 운전 한번 했다 얼마나 뒤진지 알았는. 강북에서 운전하는 게 힘들다, 길이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외우면 되잖아. 외우면 지금에 와서는 외우라 그래도 못 외우겠다마는 강남은 이건 외울 수가 없는 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디를 가도 똑같더만. 여기를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이 뭐 무슨 융통성이 있겠어. 걔네들은 우리하고 얘기하면 아주 심하게 다친단 말이야. 와 오늘 모의고사를 봤다. 와 쥐약 먹었나? 갑자기 왜 이래? 이유 없는 깝침이 보냈습니다. 오늘 모의고사라는 걸 보았다. 재수식이나 하면서 왠지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1교시 언어 영역 시작했다. 듣기가 나온다. 그림이 있다. 뭐라고 떠든다. 안 들린다. 대충 오른쪽 왼쪽이란 얘기를 듣고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찍었다. 풀었다. 자다 풀다 마킹해서 냈다. 2교시 수면 영역 문제가 보인다. 시험지가 다가온다. 가까워진다. 필름이 끊겼다. 번쩍 깼다. 시간이 얼마 없다. 문제 다수결로 풀었다. 다수결. 대충 풀어서 냈다. 점심시간 컵라면을 먹다.
3교시 수면 탐구 2 영역. 사회가 어쩌고 또 잤다. 기억이 없다. 뭔지 모르겠지만 자면서 푼다. 과학이 보인다. 모르겠다. 이것도 다수결로 찍는다. 4교시 외국어 영역. 쏴라 쏴라 쏴라. 오늘따라 여자 발음이 개 같다. 풀었다. 선생이 가르쳐준 걸 생각해내면서 풀었다. 모르겠다. 마킹해서 내버렸다. 채점을 했다. 당황스럽다. 언어는 듣기 1부터 틀렸다. 수학은 역시 다수결이 아니었다. 사회는 만만치 않았다. 나와 과학은 맞지 않는다. 영어는 영어일 뿐 따라하지 말자. 우울하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8. 시험 못 보고 나서 우울 주기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으며 또 공부를 단연간 하면 할수록 우울해하는 그 우울 주기가 반감기를 가진다.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잡치고 나면 하루 정도가 우울했다면 하루도 긴 거지. 다음날이면 뭐 얼굴 풀리는 걸 뭐. 이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은 하루에 6시간 정도가 우울합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6시간 정도만 우울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3 정도가 되고 나면은 반감기로 3번을 더 몇 분이야? 아 몰라. 숫자는 약해. 고3 정도 되면 시험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을까? 날 때부터 머리가 나쁜가? 뭐 이런 얘기를 한 3, 40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야 가자 어디 아지트지 어디 뭐야 빨리 씹새야 뭐 이걸로 금방 이제 풀어지지요. 뭐 지금쯤에선 다 우울함 풀어졌을 텐데 더군다나 재수면 이젠 또 서로 그렇게 위로를 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9. 서로 위로한다. 괜찮아. 우리 아버지 공부 못했었는데 야 나중에 대학 안 가고도 지금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럭저럭 먹고 산다고 걱정 없다 야. 이런 얘기 막 해가면서 야 너 누구누구 그 새끼 사촌형 알지? 공부 존나 잘해가지고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갔잖아. 지금 미쳤대. 정신병 같대. 이걸 위로랍시고 하잖아.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정신병 걸린다는 동.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냐는 동. 이런 얘기 졸라 하잖아. 그런 거야. 인생이다. 넌 내가 말했던 걸 다 믿지 않았었지. 다 장난이라면서 또 내가 원했던 걸 다 느끼지 못했지. 다 모른 척하면서 어차피 뭔가를 고민하는 것조차 아무런 관심도 없을 텐데 이렇게 투덜대는 내 모습 무색해 보여도 할 말이 있어.
껌엑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나간 노래는 펑크 사이즈드의 스톱이었고요. 30살 김가야 월 150에 도전한다. 결국엔 퀵마저 경기 불황으로 접고마는 우리의 호프 김가야. 또다시 그가 나선 길은 마트 배달. 월급은 150만 원 정. 푸하하하하하하. 150만 원이야요. 푸하하하하하하. 쩌비.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있는데 역시 사는데 돈이 없으면 좆 물결 또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파. 열심히 살아야지. 먼저 죽은 친구놈이 나보고 게으르다고 항상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열심히 사는 게 뭔데? 정말 그게 난 알고 싶어. 뭐가 열심히 사는 건데? 물론 그놈은 내가 보기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다 죽었는데 난 나 아냐. 그놈은 그놈이라 그렇게 열심히 산 거고 난 나의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님이라. 아 짱난다. 아니 하루 순수 노동시간 11시간인데 11시간 내내 오토바이에서 엉덩이 떨어지는 일 없고 떨어져도 물건 가지고 오토바이에 싣고 내리고 하는 시간을 다 잡아먹는데 뭐가 열심히 사는 건데. 그 가게 사람들 다 그렇게 그냥 일들 하더라고.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도대체가 누가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된장 맛줄 샘플 사는 게 그렇지. 결론 알아서 생각해. 잘 살고 있어. 만화는 언제 그리냐? 뭐 바쁘고 힘들어도 펜 손에서 놓지 말고 중간중간 손 놀리지 마라. 감각까지 녹슬면 안 되니까. 지지진. 기타 친 애들도 그렇거든. 어디 가서 이제 음악 관련 아르바이트 하는 건 괜찮은데 뭐 노가다나 아르바이트 나가면 기타 놓지 말라고. 뭐 정 칠 시간 없으면 자기 전에 기타 옆에 놓고 네크 손에다 이렇게 잡고라도 자라고. 이 손맛하고 손감까지 날아가 버리면 나중에 좀 상황 좀 좋아졌을 때 다시 하려고 그럴 때 좀 황당하니까. 제목 우우우 점점 우우우 점점 우우우우우. 도살장 갔다 왔나? 웬 소들이 이렇게 쫙. 주화 입마녀. 망 오랜만이야. 몇 개월 전에 나 연하랑 쿵짝한다고 했잖아. 마음은 모를래나? 사실 며칠 전에 로그인해서 거의 석 달 만에 방송을 듣고 있다지. 본론은 그게 아니고, 본론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불었으니까 하는 수 없어. 석 달 만에 들어왔다 이거지. 아이디 하루 정지. 늦게 들어왔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그 자백했다고 해서 무슨 뭐 다 용서받고 이러는 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이 교육 차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회개했다고 다 무조건 거 용서받을 것처럼 하는 분위기는 그런 데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 자백하고 회개해도 벌은 벌이야. 정모에서 거기서 내가 제일 나이 많은데 중3이라고 속였다고 했잖아. 그 사귀었던, 지금 아니란 소리지. 그 고2짜리 얘랑 사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사실은 나 20대야. 훗 자세하게 안 말할게. 왜냐면 완전 원조계제 같잖아. 에구 그놈은 그놈하고 참말로 좋아했다고. 뭐 그놈이 누구누구야 하고 반말하는 게 거슬려서 그렇지. 뭐 그놈이 먼저 중3이냐고 물은 거고 난 재미삼아 그렇게 말한 거고. 훗 그려 정말 몇 달 동안 정말 잘 속였어. 훗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전화도 했고 학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시간도 속여서 만나고 정말 꽃같은 날들이었지. 아 근데 드디어 그날이 온겨. 뭔 날이냐고. 당빠 뽀록 나는 날이지. 일요일 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둘이 달랑하게 갔거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이제 있네. 누구누구 언니 모르는 척 언니 안 들은 척 덥석 언니야 습 아이 씨바. 지읒디귿 누나. 지읒디귿 누나? 여자 이름이 뒤지자가 디귿이 들어가려면 정대, 주당, 자두? 젠장. 날 알아보던 애는 다른 사이트에서 영화 번개로 만났던
방년 22살에 아는 동생이었고 도대체 나이를 몇 년 속인 거야. 그놈하고는 또 다른 사이트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던 거라고. 쩝. 아주 단번에 내 나이 뽀록 나고 그놈 얼굴 창백해지고 그 눈치 없는 년이 눈치 없이 계속 언니 거리고 결국 단팡 싸우고 헤어진 지 3주째 들어가는구려. 칫. 내가 어려 보이는 거랑 그래서 지가 오해해놓고 칫칫. 에구, 아무리 그래도 단방에 그냥 뒤돌아서냐. 자기가 먼저 오해하고서. 물론 나도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상황 봐서 그 상황이 언제가 될지 좀 알리려고 한 거란 말이다. 나름대로 상처받고 방황하다 오늘에서야 고스에 놀러왔다. 오랜만에 와보니 참말로 많이 변했더만. 적응이 안 돼. 내 아이디 사라지고 뭐 내가 안 들어온 거지만. 우와 적응이 안 된다. 적응하고 올릴게. 아수라가 이런 글을 썼네요. 얼마나 동안이길래 중3까지 봤을까. 심히 의심스럽구려. 그렇다. 사실 그런 동안을 한 마녀를 본 적이 없다. 마녀가 아닌 놈들은 봤다. 남자놈이 대학 3년에 키 160이었는데 근데 얼굴은 진짜. 주화인 마녀. 키가 150이에요. 다들 중고딩처럼 보는. 가장 상심한 건 시장 갔는데 학생 그거 비싼 거야. 젠장. 그래서 아저씨랑 싸웠다지요. 치칫. 그럴 때는 어리게 보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러면서 또 남자가 어리게 봐주면 캡 좋아해요. 잘못했다. 근데 결국 사람하고 사람 간의 만남의 제일 기본이라는 게 신뢰 아니야. 신뢰. 그런 거에서 일단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배신을 때리고 들어간 거니까 완전 가지고 논 걸로 보이는 거지 뭐. 나 같은 경우엔 거꾸로야. 옛날에 그러니까 첫 애인이 나의 뭐 고등학교 때야 뭐 미팅 한번 해본 게 마지막이었던 놈이니까 고등학교 시절이 연애라고 불릴 만한 사건 없었고, 옛날에 첫 애인이 좀 쭉방이었는데 나중에 걔 친구가 무슨 일로 나한테 꼬발른 거야. 오빠 사실 우리 중3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아이 웃기지 마라. 혼난다. 왜냐면 나한테는 그러니까 대입 재수생이라 그랬걸랑. 근데 대입 재수생 대학교 들어갔으면 대학교 1학년 아니야. 남자친구가 있든 극장에서 키스를 하든 둘이 여관을 가든 대학교 1학년이면 사회적으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네 부모는 물론 대학교 4학년이라도 남자랑 여관 갔다 그러면 잡으면 패 죽이겠지만 사회적으로 일단 대학교 1학년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에이, 재수생하고 대학교 1학년 차이는 뭐야 씨 하고서 그냥 만났지. 그랬는데 키도 한 160 넘고 말이야. 뭐 한 34, 23, 35 막 이러니까 이 글래머 스타일에다 쭉방이 언니였다고 이렇게 옅은 화장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주위의 남자들이 와 그러면 침 흘리면서 막 부러워했걸랑. 가끔 내가 이렇게 볼 꼬집으면서 넌 피부가 중3 같아. 그러면 어머 정말 막 이랬는데 씨 중3이었어. 중3이니까 피부가 중3이지 씨. 그래가지고 나는 그 친구가 놀리는 줄 알고 불러내가지고 카페에서 야 너 중3이라 했는데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운다 사실이었던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놀았다로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오히려 되게 고맙고 미안스럽고 그렇더라고. 뭐냐면 난 대학생이니까 학교 중간에 공강 시간이라는 게 있지. 공강. 그럼 그 시간에 그냥 삐삐 치는 거야. 그 당시에 삐삐 시대인데. 그럼 얘는 이렇게 뭐 얘기하면 아 학원에서 수업 중인데 오빠 중간에 공강 땡 까고 나올 수 있어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학교에 중3인데 수업 중에 내가 불러내면 담치기 하고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학교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부모가 머리칼 다 싸가지고 뽑아버린다고 맨날 패고 그러는데 그거 걸리면 뽀록 나면 내가 찰까봐.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동인 거지.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 거니까. 뭐 누가 처음에 지가 중3인 거 나한테 얘기 안 하려 그랬어. 내가 이렇게 딱 보고서 분명히 21~22살 정도인지 알고서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그렇게 얘기했지 뭐. 야 저기 오빠 모르고 만났으면 혹시 모르겠다마는 이걸 또 사실 또 알게 됐는데 나도 이 누이가 있고
응? 여동생은 없다만 사촌 여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네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인 걸 뻔히 알면서 내가 너를 계속 불러내고 만나고 뭐 데이트하고 내가 이럴 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다시 만나서 그때까지도 우리가 감정이 유지되면 다시 만나든지 일단은 지금 우리 얘기는 오늘로 끝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방배동에 있는 카페에서 둘이서 손 붙들고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같이 사람들 다 보는데 막 엉엉 울었다가 지켜안고 그땐 순진했잖아. 지금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 친구가 오빠 사실 우리 중3이에요. 그러면서 학생증을 나한테 확 내던졌을 때 그랬겠지. 히히! 이야 산삼 다음에 고3 산삼 위에 고3 그 위에 중3이라는데 어허요 이런 고마울 때가 있어. 어쩐지 중3이니까 피부가 중3 피부였던 거지. 어쩐지 야사시하더라 속살이. 이건 죽이는 쾌 아니야. 허허호. 야 요거 한 3년만 넘기면 그냥 어른 되는 거고 무슨 뭐 내가 돈을 줬냐 원조 교제도 아니고 됐지 뭐 이랬겠지? 그냥 그래서 나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여성의 그 그림자로 남아 있지요. 그 음악 한다고 가출해가지고서 호주머니에다 70원인가 80원 들고 나와가지고서 석 달 동안 버틸 때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친구네 집까지 신세지거나 그런 짓은 못하고 막 이렇게 공원에서 신문지 덮고 전전하고 막 이럴 때 딴 사람한테 정말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하긴 싫어도 여자친구한테는 전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 그 참 남녀관계의 오묘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알았어. 그때 장인의 집 장롱 털어가지고 엄마 패물이랑 수표 들고 뛰어나와가지고 나 세이브해준 것도 걔고. 어떻게 본다면 정신연령은 나보다 훨씬 위여서 나한테 뭐 이 누이 같고 약간 엄마 같고 그런 여자친구였는데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뭐. 에이씨. 이거 씨발 이거 듣고서 뭐 기자들이 어디다가 또 무슨 뭐 러브스토리를 잡지에 올리고 막 지랄하는 거 아니야? 올리든 말든 그래. 유부남인데 이제 어쩌겠어. 다 지난 일인 것을.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원조기 얘기 나올 때마다 철렁철렁하다. 내 일생의 첫 애인이자 첫 경험한 애인이 중3이었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나는 또 그런 경험 때문에 나는 청소년 때 정신연령이 좀 늦되고 어리고 겉으로만 발랑 까지고 사실은 좀 순진한 뭐 이런 놈이었지만 나는 그런 경험 때문에 청소년이 얼마나 어른스러울 수 있는지 어른보다 어떨 땐 또 얼마나 더 어른스러운지 청소년 안에 인격이 있고 사실 사랑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할래도 솔직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다라고 나는 정말 굳게 믿어요. 청소년들의 판단력이 없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싫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 거봐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판단력이 없어서 그때 연애에 빠지고 무슨 뭐 그게 뭐 어때? 15살에 남자를 만나서 불타는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여자가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응? 뭐 어때? 그러고 나면 20살 때는 얼마나 더 이제 상처 안 입고 잘 하겠어. 치랄 말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씨. 그렇다 이거지. 내일 봐요. 잊어와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